캄보디아의 정치가 폴포트는 크메르루즈라는 급진적인 좌익 무장단체의 리더였습니다. 1975년 정권을 잡고 1979년까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산혁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공산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크메르루즈 군에 의해 학살되거나 병에 걸려 또는 굶주림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공산혁명이 시작되고 크메르루즈 군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이 푸놈펜의 도시민들을 모두 강제로 도시의 변두리 또는 농촌에 있는 노동캠프로 이주하였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 노동캠프로 가는 도중에 죽거나 노동캠프의 열악한 환경,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푸놈펜에서 온 도시민들은 세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캠프의 레벨 중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고 엄청나게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갖은 폭력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농민들은 옛사람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들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는 계층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공산혁명 동안 크메르루즈는 끊임없이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심판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인들, 외국인들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목시계를 찬 사람, 안경을 낀 사람, 그리고 손이 고운 사람들까지 누명을 씌워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형 대상들을 그들은 정치범으로 분류했는데, 이 정치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많은 수용소 중에 유명한 수용소는 푸놈펜에 위치한 뚜얼슬랭 수용소입니다. 이 뚜얼슬랭 수용소는 S21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용소가 되기 전 이 건물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던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이곳은 17,000여 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정치범의 부인과 아이들도 모두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신문하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떨어뜨린 다음 킬링필드로 보내 숙청하였고, 갓난 아이들은 클레이 사격을 하듯이 하늘로 던져 사격 연습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매일 도살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동물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었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고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문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침대에 묶여 희생자들은 CSI나 KGB와 같은 외국 정보기관에 일을 했다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크메르루즈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기록했는데요. 수용소로 처음 끌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고, 그 이후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그것을 문서화했으며, 고문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한 모습까지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지금 S21에 방문하시면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S21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청아이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이 킬링필드는 크메르루즈가 희생자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학살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17층 높이의 위령탑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자비하게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골 중 오직 2개골만을 모아서 안치해 두었습니다. 탑 안으로 들어가면 희생자들의 유골들을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청아이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작은 축구장 크기만한 이 공간에서 무려 9,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 킬링필드는 지금도 조금만 주위를 살핀다면 희생자분들의 치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곳에서 크메르루즈는 희생자들에게 자신이 묻힐 곳을 직접 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총알도 아깝다며 농경기구를 이용해 머리를 치거나 야자수 나무에 뾰족한 줄기로 찌른 뒤 생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킬링트리라고 불리는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갓난 아이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죽음을 복수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지독한 이유로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머리에 나무를 내리쳐서 학살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리수나무가 발견됐을 당시에 머리카락과 뇌와 같은 내장들이 끼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S21과 같은 수용소가 200여 곳, 그리고 청하의 킬링필드와 같은 곳이 2만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직도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비에 쓸려 새로운 유골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생된 사람들이 총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에 달했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존해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친지 중 절반은 크메르루즈고 나머지 절반은 크메르루즈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산혁명 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왔던 사람들. 하지만 혁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같은 민족을 잔인하고도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했습니다. 참혹했던 대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많은 사람들이 이 잔혹한 역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캄보디아인의 민족성과 인간성을 의심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캄보디아 말고도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대학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한 이러한 참혹한 역사를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참혹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학살은 반복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가? 우리는 미래의 대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잉또잉의 첫 번째 시리즈, 대학살이 반복되는 이유, 선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또잉또잉해요. 지식에서 행동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